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주로 1번 캐리와 2번 미드를 위한 그런 수비용 아이템, 탱킹용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평타 화력이 필요한 1번 캐리는요, 초반에 이제 파밍템이나 이제 뭐 화력이 필요한 킬 파밍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들에게 안정적으로 화력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치료왕의 지팡이나 전멸 단검 같은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력이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면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주력 딜템을 하나 더 장만하던지, 아니면 이제 화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탱킹용 수비용 아이템을 구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딜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제 딜템을 더 구매해서 상대를 더 빠르게 잡고 싶어도 치루광의 지팡이가 딱 끝나는 순간 스턴 맞고 다굴 맞고 뒤지는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반에는 이런 다굴을 버틸 만한 체력이나 회피, 흡혈 같은 옵션이 붙은 수비용 아이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해요. 부활 스킬이 달린 뭐 망령제왕이나 뭐 흡혈 옵션이나 높은 체력을 자체적으로 많이 채우는 흡혈마의 경우에는 이런 수비용 아이템을 잘 안 챙기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미드나 캐리를 위한 수비용 아이템들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혹은 이제 어떤 애들이 주로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아이템은 링켄의 구슬인데요. 이 아이템의 추가 능력치는 이제 올스탯이 붙어 있고 체력과 마나 재생이 붙어 있습니다. 가격 대비 정말 효율이 안 좋은 아이템입니다. 진짜 개쓰레기거든요. 올스탯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체력 재생력이나 마나 재생력은 중립 아이템으로도 보충이 가능하니까 정말 쓸모가 없는 옵션이죠. 거의 5,000원씩이나 하는 그런 아이템인데, 그래서 이 아이템은 오직 스펠블락을 위해서 가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펠블락이라는 것은 타겟팅 스킬을 자동으로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어도 상대가 걸었을 때 자동으로 막아준다는 겁니다. 도타에는요, 주문 면역을 관통하는 CC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박쥐기수라든지 파멸의 사도, 군단사령관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대놓고 타겟 보이자마자 걸어서 날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링켄의 구슬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가격 대비 추가 능력치가 너무 안 좋고요. 난전 벌어질 때는 링켄 까고 스킬 연타 먹는 경우도 많아서 쓰레기 아이템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나마도 캐리의 경우에는 후술할 만타도끼로 대체할 수가 있어서 더 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이템을 채용하는 영웅은 이제 링켄의 구슬 터지는 거 보고 탈출 기술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 상황 봐서 씁니다. 예를 들면 길쌈꾼이라든지 고통의 용왕, 폭풍령 같은 애들이 있는데요. 얘네들도 상황 봐서 쓴다는 것, 이것만 보고도 얼마나 구린 아이템인지 잘 알 수가 있죠. 다음은 만타도끼인데요. 이 만타도끼라는 아이템은 제가 이전에 이제 파밍 아이템 이야기할 때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환영을 만드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위 아이템 야차에 붙어있는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파밍 속도를 늘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을 밀면서 이제 좀 불안하다 싶으면 환영 뽑고 본체는 빠지면서 이제 환영을 이용해 레인을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수비적인 면을 보시자면 일단 환영 생성 시 1초 무적, 그리고 기본 해제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투사체가 있는 타겟팅 스턴을 씹는다든지, 혹은 침묵 스킬, 구속 스킬, 두나 같은 CC기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영이 생성할 때 적이 타겟팅 스킬 쓰는 걸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환영이 생성이 되면 이제 타겟팅 스킬을 쓰는 적은 이제 본체 구별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때 도망을 친다든지, 혹은 뭐 타겟팅 스킬 쓰는 적을 잡아버린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링켄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캐리의 경우에는요, 게임에 익숙해질수록 링켄보다 더 찾게 되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만타도끼를 주력으로 채용하는 영웅은요, 일단 환영을 이용해서 빠르게 파밍이 가능한 영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메두사라든지 루나라든지 테러블레이드 같은 영웅들이 있고요. 그리고 1초 무적과 기본 해제, 수비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쓰는 영웅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침묵에 취약한 영웅들이 많습니다. 뭐 가면모사나 흡혈마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치료왕의 지팡이가 내장되어 있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침묵에 걸리면 뭐 주문 면역 스킬을 못 쓰니까 이 만타를 활용해서 이제 침묵 스킬을 풀어버리고 쓰는 거죠. 그리고 항마사도 있는데요. 이 영웅 같은 경우에는
뭐 침묵을 푸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만타도끼를 활용해서 레인을 미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전장 경로, 만타도끼 이렇게 가는 것이 국룰인 녀석입니다. 다음은 나비검인데요. 이 나비검이라는 아이템은 사실 수비용 아이템이라기보다는 딜템에 가까운 아이템입니다. 민첩 추가 수치가 높아서 민첩 캐리들만 쓰신다고 보면 돼요. 추가 공격력은 사실상 60이고요. 퍼센트 공속이 달려있는데 한 후반 게임에서 70에서 90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체감이 좀 잘 안되실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도타에서 최고로 공속을 많이 올려주는 아이템 달조각에 이어 2등인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달조각은 공격 속도밖에 없거든요. 추가 공격 속도 수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템의 독특한 옵션으로는 35%의 회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3방 중에 1방이 빗나가는 정도죠. 그래서 평타 싸움 할 때 잘 안 죽는다는 데 체감이 확 듭니다. 대신 이 회피 보너스를 잘 활용하려면요, 체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한 3000 정도 있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킬 데미지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주력으로 채용하는 영웅은요, 공격력과 민첩 보너스, 그러니까 공격 속도가 매우 필요한 영웅들이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면모사라든지 드로우 레인저, 그림자마귀, 항마사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상대와 맞아가면서 싸우는 딜탱형 영웅들이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러블레이드, 메두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아이템은 타라스크의 심장인데요. 이 아이템은 추가 힘 40으로 도타에서 가장 높은 체력 증가 수치를 지닌 아이템입니다. 보너스로 높은 체력 재생이 있긴 한데 사실 이 옵션은 이제 뭐 한타 열심히 싸우다가 적은 피로 살아남고 뒤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싸우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옵션은 회복 증폭 옵션이 없으면 막 빠르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템은요, 캐리나 미드보다는 오프레이너들이 주로 선택하는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뭐 공격 속도라든지 공격력이라든지 이런 뭐 증폭 옵션이 없다 보니까 탱킹을 주로 하는 오프레이너들이 주로 선택하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캐리 쪽에서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환영 스킬을 가진 영웅들이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영은 체력이 높아야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본체 구별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력 증가 수치가 높은 타라스크의 심장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타라스크의 심장을 주력으로 채용하는 영웅은요, 보통 탱커형 영웅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오프레이너들이 많이 쓰고요. 미드 중에서는 강령사제가 쓰게 됩니다. 근데 강령사제의 경우에는 오프레이너로도 종종 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환영 캐리들, 예를 들면 뭐 나가사이렌이라든지 혼돈기사라든지 환영창기사 같은 애들이 있는데요. 예외로 테러블레이드는 이 타라스크의 심장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웅은 DPS 자체가 굉장히 높은 영웅이라서요, 체력만 주는 타라스크의 심장보다는 공격력도 있고 흡혈 옵션도 가지고 있는 이제 후술할 사탄의 소나기를 더 많이 채용하긴 합니다. 다음은 사탄의 소나기인데요. 추가 힘 스탯이 굉장히 높아서 체력 증가량도 높고 거기다가 흡혈 옵션까지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스킬을 시전하면 이 흡혈량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깎인 체력을 순식간에 채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굴 맞고 싸우면서도 체력이 차는 정도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템 스킬을 시전 시 디스펠, 해제까지 붙어 있어서 침묵이라든가 둔화 같은 스킬을 풀어대면서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핵심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흡혈은 평타 데미지가 높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치명타가 있는 다이달러스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탄의 소나기를 주력으로 채용하는 영웅은 일단 DPS가 굉장히 뛰어난 영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력이 굉장히 뛰어난 영웅들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령자객이라든지 스벤이라든지 우르사 같은 영웅들이 이제 탱킹력을 늘리기 위해서 사고요. 그 다음에 광기의 가면을 쓰는 캐리 영웅들이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림자막이라든가 저격수, 루나 같은 영웅들이 있는데, 이 광기의 가면이라는 아이템은 킬파밍이나 혹은 파밍에 유용한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은 하위 아이템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하위 아이템이 사탄의 소나기의 하위 아이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광기의 가면을 좀 쓰다가 이제 사탄의 소나기를 갈 때 이렇게 보태는 방식으로 쓰게 되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카디의 눈인데요. 이 스카디의 눈에는 모든 스탯 35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방어력, 마나가 모두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옵션이에요. 게다가 고유 옵션으로 평타의 체력 회복 감소가 붙어 있어서 탱킹형 영웅들, 뭐 허스카라든지 강령 사제라든지 혹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사탄의 소나기 같은 아이템을 상대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거기다가 평타 슬로우까지 있어서 평타를 많이 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이 평타 슬로우는 주문 면역까지 관통해서 더욱 유용하죠. 이 스카디엔을 주력으로 채용하는 영웅은요, 일단 체력과 마나가 모두 필요한 캐리 영웅들이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두사라든지 테러블레이드 같은 영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평타 화력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사탄의 소나기가 맞지 않는 캐리 영웅들이 체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항마사라든지 악령이라든지 슬라크 같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타의 수비용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뭐 들으시는 분들께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